자, 2부 순서에는 외교 관련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뭐, 내치 못하는 것들이 외교를 잘하겠습니까? 근데 웬만큼 못해야 문제가 되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우리끼리 승질내고 참고 넘어가지만, 밖에서 새는 바가지는 이게 앞으로 우리한테 어떠한 영향을 올지 겁까지 덜컥 납니다. 일단 러시아가 표정을 바꿨어요. 한국에 대한 경고가 시작됐습니다. 네, 러시아가 한국의 수출 제한에 대한 대응을 경고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의 군사 관련 품목 수출 금지 결정은 미국의 요청에 따른 비우호적 조치로 한국 경제와 산업에 피해를 줄 거라며 이에 대응해서 조처를 할 건데 대칭적이지는 않을 것이고 이에 한국인은 놀라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할 정도면 놀라겠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경공업이라든지 기초 소재 관련된 부분에 대한, 생산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이 러시아가 세계 2대 강국이고,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쐈던 국가인데 기술이 없어서 안 만들겠어요? 러시아가 이걸 안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국토가 광대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생필품 연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쳤을 때 네. 러시아 이쪽 규탱이에서 이 연필을 만들면 이 연필을 이쪽 규탱이까지 날르는데 비용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공업 제품 마진이 많이 남지 않고 국민들이 소비되는 경공업 제품들은 그 도시가 존재하는 가까운 인접 국가에서 사다 쓰는 게 훨씬 더 많이 남는 상황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경공업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고, 말하자면 마진이 크고, 국가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첨단 무기라든지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핵무기라든지 이런 걸 주력으로 해왔어요. 하지만 러시아가 생산 기술이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따라서 러시아가 워낙 광대한 영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영토를 근접하고 있는 국가들은 러시아하고 자연스럽게 우호적인 교역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상으로.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의 동남부 쪽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동토로 아무도 안 쳐다보던 땅인데 이제 그런 쪽에 대한 개발 여지가 일어나면서 일본이나 한국, 중국하고 교역을 점점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도 수혜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혜를 보고 있는데 우리랑 러시아랑 싸운 게 없는데 미국이 시켰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물건이 없어서 러시아가 망하진 않습니다. 다만, 먼 거리에서 실어와야 되는 거야. 빡칠게 하는 거지. 이게 기분만 건드리는 거지. 이걸 했다고 해서 막 러시아 경제가 무너진다든지, 러시아가 막 한국한테, 한국, 제발. 이러지 마, 제발. 니들이 나를 안 도와주면 내가 죽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괘씸한 건 뭐냐면 미국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보자면 아니 그동안 나는 니네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싸게 가스도 주고 외교적으로도 북한 관련해갖고 니들 정책도 지원해주고 나름대로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를 베풀었는데 니들이 갑자기 미국 말만 듣고 갑자기 우리한테 이렇게 비우호적으로 나와? 야, 니도 진짜 우리 없는 애들이구나. 은혜 모르는 애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우크라이나에 포탄까지 줬다고 보도가 나오잖아요. 미국 보수 매체가 칭찬을 하고 있어. 한국이 포탄을 줘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만큼 할 수 있었네? 라고 대놓고 깐 거죠. 네, 미국 주간지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칭찬. K-파워, 글로벌 중추국가로 부상한 한국, 미국의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이 내용을 보면 지난 2년간 한국만큼 지정학적으로 평판을 높인 국가는 드물다면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포탄을 우회 지원하는 등 미국의 동맹으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을 추켜 세웠습니다. 이걸 왜 칭찬했을까요? 계속 달라는 거지. 아니, 한 가지야. 딱 하나라고 생각해. 원래 우리나라 포탄 미국이 어떻게 했죠? 빌려갖고 쓴다 그랬잖아. 네. 나중에 뭐라 그랬어? 갚을 거라 그랬잖아. 갚아야지. 쥐들이 생산해서 갚을 거라 그랬잖아. 빌린 거니까 갚아야죠. 근데 말이 어떻게 바뀌었어?
우회 지원했대. 오. 빼먹는 거야. 알아서 한 거네. 그렇지. 우리는 안 시켰어. 우리한테 안 줬어. 내가 시키지를 않았는데 우리한테 안 줬어. 니들이 자발적으로 우회 지원한 거야. 아니 뭔 소리예요. 나중에 물건으로든 돈으로든 갚아준다 그래서 믿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다 뭐 한다고 포탈을 몇십만 발, 50만 발, 100만 발씩 줘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야. 니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한 거야. 지금 눈 뜨고 코 베이게 생겼어요. 이거 이대로 받아들이면 미국이 빌려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준 거 돼버려요. 근데 방법이 없는 게 우리 정부는 이렇게 포탄을 지원한다고 얘기도 안 했어. 그럼 안 했다고 했지 또. 구체적으로 무슨 계약 조건으로 갖고 여기다 줬는지를 안 밝히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은 우크라이나 준다는 얘기 안 했어. 이스라엘에 있던 거 우크라이나 주고 이스라엘 창고 채우려고 우리가 이거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뿔? 이스라엘에 있는 포탄을 어떻게 빼와? 이스라엘 건 그대로 있고 우리 게 그냥 넘어간 거야, 우크라이나로. 그리고 또 여기서 우크라이나에 보낸 무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했다. 뭐 이렇게 유럽 국가의 무기 공격을 한국이 메우고 있다. 우리가 폴란드에 40조 원어치 무기 수출 계약을 했어요. 그 중에 24조 원을 우리가 차관을 줬어. 무기값으로. 네. 심지어 산업은행에서 수출입은행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돈이 모자라갖고 시중은행들이 말하자면 컨비네이션 그러니까 연합을 해갖고 컨소시엄을 맺어갖고 정말 사상 초유의 시중은행이 무기 지원을 하기 위한 대리금융까지 해가면서 무기를 줬어. 근데 그 무기가 폴란드를 위해 갖고 간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다가 준 무기를 한국에 줬다는 거야. 근데 단어가 뭐다? 지원했다로 간다는 거야. 그럼 지원한 걸 어떻게 돈을 받아요? 네가 좋아서 준 거를. 도대체 계약서를 어떻게 썼길래 김태호가 무슨 도청을 당해가지고 미국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합의를 봐왔길래 분명히 빌려간 폭탄이 지원이 됩니까? 차관까지 빌려줘가면서 폴란드에 준 무기들이 유럽에 지원한 무기가 되냐고요. 그럼 그걸 누가 갚아야 돼? 우리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니까. 이걸 이대로 받아들여버리면 근데 우리 기사는 뭐야? 미국이 칭찬했어. 미국이 우리 보러 잘했다 그랬어. 아니 이건 반어법적인 뭐 제목이긴 한데. 근데 나는 몰랐던 게 이 기사에서 또 뭐가 있었냐면 네덜란드 갔었잖아요. 네. 네덜란드 갔는데 그 외에 네덜란드 기자 한 명 있었잖아. 그 사람이 뭘 물어봤냐? 아니 이거 우크라이나에 포탄 우회 지원한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봤대. 근데 윤석열이 대답을 안 했대. 난 몰라요. 태우가 한 거라서 저는 잘 모르는 일인데요. 근데 우리는 네덜란드 그 기자 한 명 있는 사람이 윤석열한테 뭘 질문했는지 모르잖아. 네. 그때 근데 한국 기레기들 다 앉아 있었잖아. 뭐 한 거야 도대체? 와. 결과적으로 유럽 전역에서 야 폴란드한테 말만 잘하면 한국산 무기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러시아가 그래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잖아. 그렇지. 왜? 그게 대세에 지장 안 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러시아. 진짜 대국적인 거예요. 왜? 아직 한국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놔둔다는 거지. 러시아가 대놓고 상응하는 조치 한다 그랬잖아. 우리가 러시아에 안 보낸다고 하는 무기들이 뭐냐면 건설 중장비부터 시작해갖고 말하자면 뭐 시멘트를 비롯해서 각종 건축자재 같은 거예요. 네. 지금 러시아가 군사 무기를 하는 게 물론 시멘트를 갖고 갖고 군부대를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는 거고 도로를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 들어가는 장비들이 군대용으로 들어간다고 누가 그거를 전용할 수 있냐고. 그럼 시멘트를 우크라이나 전선 쪽으로 동유럽 쪽, 동유럽 쪽으로 보내야지. 우리는 사할린으로 보내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군사 무기가 되냐고. 러시아도 한국 건설자재 이거 동유럽 통해갖고 받지 않아요. 받을 방법도 없어. 항구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러시아 동북 쪽에 보내는 이러한 수출 기재자들이 군사적으로 쓰인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쌍떼떼를 뭐? 상트페테르부르크. 아무튼 쌍뜨 거기에서 무슨 군사 무기를 만들어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보내겠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근데 이렇게까지 미련한 정책을 써서 결국은 러시아가 니들 내가 이제 혼내줄 거야.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내가 너 혼내도 놀라지 마 이런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눈 감어. 그래 그 때리는 척 해놓고 안 때리면서 씩씩 하는 거 있잖아. 이러다가 한 대 맞으면 어디를 쳐맞을지 몰라요. 러시아 제발 참지 마세요. 아, 그거 왜 참지 참아? 마세요. 진짜 나 좀 어이가 없네. 한 명만 없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참지 말라고. 한 명만. 보드카 하나 좋은 거 보내. 한 명만.